본 방송은 1월 31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682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호스트 염진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 2026 시즌 KBO 용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도 황규진 PD님, 이원우님, 조광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은 NC 다이노스, 삼성 라이온즈, SSG 랜더스, 한화 이글스, 그리고 LG 트윈스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NC 다이노스는 로건 앨런은 재계약을 안 했고요. 지난 시즌 다승 공동 1위를 한 라일리와 홈런 2위 데이비스는 재계약을 성공을 했습니다. 로건을 보내고 데려온 우한 커티스 테일러,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NC가 용병 잘 뽑는 거야. 뭐 원래도 유명하니까요. 그러니까 작년 로건이 조금 경우 외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NC가 항상 1선발 외국인은 잘 뽑았고 2선발 외국인이 애매하고 이게 약간 징크스 느낌이었는데, 근데 또 라일리를 괴물 같은 투수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사실 라일리도 굉장히 수익급 투수인데 좀 묻힌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앤더슨이랑 폰세랑 와이스가 너무 강력했었기 때문에, 내일은 원래도 유명했던 거였고, 저는 NC 스카우터진은 사실 의심은 크게 안 해요.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하는 거는 전 타팀 팬인 입장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트랑 패디 둘 다 찔러봤는데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안 온 걸로 알거든요. 근데 만약에 라일리의 하트나 패디였다? 이러면 이제 대재앙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KBO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선수를 고쳐 쓰는 팀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라일리 톰슨이 보면은 그 스톱 플러스 뭐 이런 거를 뭐 살펴보면은 패디 앤더슨보다 더 나와요. 라일리 톰슨이 9위로는 올러보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금 뭐 AA 보시면 알겠지만 AA, 트리플 A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살렸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작 뭔가 이제 메이저 커리어 있는 친구들 데려오면 좀 안 풀리는 것 같다. 로건 앨런도 그렇고. 로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는 눈은 좀 없는데, 근데 이제 마이너에서 원석 찾아가지고 얘네들 고쳐 쓰는 건 진짜 도 같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커티스 테일러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커티스 테일러 계속 얘기를 해보면, 커티스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요, 커티스 테일러는 일단 이거는 깔아놓고 가야 되는 게 포심이 안 좋아요. 포심이 지금 마이너스 서번트 보니까 IBB가 14.24니까 14인치 나오고, 그다음에 암사이드 9인치니까 그냥 데드존이에요, 이 친구. 네. 데드존이고, 이 경우가 이제 있었잖아요. 토러스트도 이런 비슷한 유형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특기할 만한 점이 지금 레퍼토리 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싱커가 잘 먹힌다면은 싱커랑 포심 비중 좀 바꿔서 던지면은 충분히 고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싱커 슬라이더 던지는데, 슬라이더는 스위퍼에 가깝습니다. 암사이드 지금 13마일 정도 나오니까 스위퍼에 가깝고, 그다음에 싱커와 스위퍼 콤보가 잘 먹히면요, 이 친구도 고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 그 정도 같아요. 그래서 NC의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둘 다 고점이 높은 것 같아요. 라일리 톰슨이 좀 더 이제 좀 갖춰지면은, 뭔가 투수로서 뭔가 정체성이 갖춰지면은 라일리 톰슨 1선발 해주고 커티스 테일러가 2선발 해주면은 진짜 강력한 원투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NC 같은 경우는 지금 투수는 선발진이 좀 약한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신영우, 김노건, 또 구창모? 그렇죠. 구창모가 엑스펙터긴 한데, 그다음에 뭐 김노건 쓰고 목지훈 쓰고, 근데 좀 돋보이는 선수들이 없었어요. 신민혁 빼놓고는 그렇게 롯데 돌아올 수 있는 안정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도박수로 던진 것 같아요. 커티스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이제 싱커가 어느 정도 자리 잡냐에 따라서 다 갈릴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예. 저는 이 선수를 도박을 한 게 NC가 의외로 약간 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사실 NC가 지금 어린 선발진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이닝을 안정적으로 먹어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수를 데리고 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어린 선수들로만 구성을 한 선발진은 불펜진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사실 NC는 작년에도 불펜진 과부하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닝을 좀 먹어줄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안정적인 픽, 그러니까 알칸타라 같은 픽을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커티스 테일러를 데리고 와서 조금 놀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C가 가장 광은님 말씀하신 대로 NC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필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진짜 이 복권을 까서 봤을 때 다 깠을 때 무난무난하게 2, 3 선발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물론 성공이라는 가정 하에. 그러니까 평소기 150만 나와줘도 진짜 그만 나와줘도 복권 긁는 와중에 이제 성공의 성까지는 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경력이 없는 선수지만서도 90만 달러를 준 걸 보면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선수를 데리고 옴으로써 NC가 좀 뭔가 몰래 칼을 갈고 있다는 생각을 전 했어요. 일단 당장 구창모 선수도 이번에 관리 차원에서 WBC 안 보내려고 하는 게 약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올해 칼을 갈고 있고 그 고점 픽으로 테일러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하트패디 찔러본 것도 보면 테일러가 터져주기를 온 힘을 다해 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 했습니다. 네. 이게 저점도 나쁘지 않아요. 이 유형 타입 치고는. 근데 저는 좀 불안한 점이 이거 한국에서 만질 수 있을까? 이거 얘 레퍼토리 보니까요. 지금 트렌디한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변형 패스트볼 던지고 그다음에 커터하고 슬라이더 지금 분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만져주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커터 슬라 분리되고 그다음에 싱커 좀 메인 레퍼토리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대박이에요. 근데 아무리 NC라도 이게 될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너무 좀 만질 게 많아요. 만질 게 많기 때문에 데려온 건데 이거를 NC가 잘 만져줄 수 있을까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삼성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삼성도 용병들이 2025 시즌에 너무 좋은 성적들을 만들어줬잖아요. 평균 자책 2.6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던 후라도, 그리고 디아즈는 홈런, 타점, OPS 모두 1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디아즈는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감독님이랑 상담을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을 야구에 힘까지 보태는 끝내주는 선수가 되었는데요. 이 선수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삼성은 레이스가 조금 아쉽긴 하죠. 레이스가 작년 가을에 보여줬던 모습을 쭉 보여줬다면 LG를 위협할 수 있는 LG 하나랑 진짜 압도적인 3강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후라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잘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키움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게 왜 부르권 없이 풀리지라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디아즈가 이렇게 잘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디아즈가 금방 쳐지고 레이스가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디아즈가 가을에 보여주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 시즌 내내 가라비토도 사실 그냥 일반적인 대체 외국인이라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쓴 돈 생각하면 그게 맞고요. 사실 삼성은 후라도 원태인 외국인이 착실하게 이닝을 먹어주고 그 뒤에 있는 최원태나 국내 선발 1 뭐 이렇게 돌 텐데 이 둘이 워낙 약간 도깨비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셋이 좀 잘해줘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원태인이 있으니까 두 번째 외국인 선발은 좀 편하게 뽑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선발 이렇게 상수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특히 라팍인 것까지 생각을 하면 심지어 이번에 후라도가 WBC를 나갑니다. 후유증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 부분에 후라도가 부진할 수 있다는 것까지 크게 감안을 해야만 컨텐더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매닝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 매닝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픽인데 매닝이 진짜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디아스 후라도 재계약한 거는 뭐 말 안 해도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냥 재계약할 수만 있으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뭐 따로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웨인 디아즈가 이렇게 잘할 줄은 잘 몰랐어요. 맞아요. 웨인 디아즈가 저는 근데 진짜 시즌 초반에 좀 부진할 때 퇴출 당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리바운딩을 해가지고 50홈을 때려버리니까 좀 운이 좋다? 운이 좋은데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팀이 컨텐더긴 한데 리스크가 너무 꽤 있어요. 리스크가 꽤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저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외국인 선수 뽑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데려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닝도 리스크가 커요. 완전 크죠. 매닝이
저는 뒤에서 다룰 거지만 이런 유형의 선수가 성공하는 거 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그러니까 매닝은 진짜 유망주 시절에는 대단한 선수였어요. 유명한 선수였고 그런데 지금 솔직히 다른 외국인 선수에 비해 나을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그래서 약간 매닝에 대해서 한번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두 선수와 함께 같이 갈 새로운 투수 맷 매닝 이야기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맷 매닝 평가가 우타자한테 강하고 반대로 좌타자한테는 약하다는 평, 그리고 ABS 환경에 적응을 잘 할지에 대한 불안 요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메이저를 챙겨보지는 않는데 이게 지명 순번 1라운드 전체 9번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기대가 높았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올해 한국에 오는 선수 중에서는 메이저 스펙이 제일 좋아 보인다까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저는 당장 이제 보이는 것만 봤는데 작년 마이너 성적이 안 좋습니다. 이게 안 좋은 게 WHIP가 1.6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WHIP가 높으면 어느 한쪽에 쏠려 있잖아요. 피안타가 많거나 볼넷이 많거나. 문제는 둘 다 고장나 있습니다. 지금 둘 다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특정된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고장이 난 거는 살짝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닝이 고점이 높은 거는 굉장히 맞는 사실이지만 제일 문제는 전 우리나라 AB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ABS에 적응을 못하면 초반에 아무래도 적응 기간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삼성이 시즌 초반에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네. 일단 매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디트로이트 삼신기 중에 하나예요. 디트로이트 삼신기가 누구냐면 케이스 마이즈 그 다음에 이제 타릭스 쿠발 요즘 그 사이영상 수상한 타릭스 쿠발 그 다음에 맷 매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신기가 다 그 MLB 고점 기준으로 MLB 파이프라인 거의 30위 안에 다 들었던 선수들이에요. 둘 셋 다. 근데 이 둘의 기운을 스쿠발이 흡수를 해버렸죠. 네. 스쿠발이 생각보다 더 잘 되고 매닝이 좀 생각보다 가라앉았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매닝은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너무 예우가 안 좋아요 지금. 지금 2사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봤거든요. 2사에 뭔가 2사까지는 괜찮다 봤는데 2호에 너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친구가 뭘 하려는지는 알겠어요. 지금 막 커터하고 스위퍼 좀 분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지금. 커터하고 스위퍼 성질 자체가 조금 이제 라이징하는 스위퍼이기 때문에 좀 잘 안 되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커맨드 불안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 같은데 아까도 커티스 테일러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거 잡아주는 나라는 또 아니에요. 사실 커터하고 스위퍼 분화는 커터 스위퍼 뭐 슬라이더 분화 같은 것들은 굉장히 난도가 굉장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함부로 하면은 투수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 망가진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맨매닝. 그래서 아마 후반기에 필라델피아가 데려갔을 겁니다. 필라델피아 데려가가지고 뭐 이제 한번 이제 선발로 선발 구멍이 나가지고 그때 한번 써보자 했는데 안 됐어요. 그냥 이거는 못 써먹겠다 하고 그냥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레퍼토리 자체가 너무 이제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뭔가 좀 명성에 비해 가지고 잘 던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포심도 가라앉았어요. 포심도 구속만 늘었지 그 스펙 같은 거 보면은 한 IVB 지금 1인치가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그래도 이제 좀 가라앉고 있고 그다음 레퍼토리 조정이 완전히 실패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매매닝 같은 경우는. 물론 고점은 있어요. 고점은 사실 이 친구는 2, 3년만 해더라도 그래도 롯데 선발로 써먹을 수 있던 선수예요. MLB에서. 그러니까 포심이랑 스위퍼 콤보 자체는 괜찮아요. 포심하고 스위퍼 콤보는 괜찮고 이게 IVB로 먹고 사는 친구 치고는 스위퍼도 굉장히 잘 던지는 친구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욕심을 내다가 망가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잡아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런 투수들 애고가 세요. 보통. 왜냐면 자기는 탐망주 먹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탐망주 먹고 그다음에 한국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로테이션 그 피칭 레퍼토리 조정이 없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네, 불펜에서 항상 약하다는 평을 들었던 삼성인데 아시아 쿼터를 불펜 투수로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FA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6년 시즌을 한번 기대해봐도 그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SSG 랜더스는 화이트와 앤더슨, 에레디아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앤더슨은 메이저 진출을 하면서 재계약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화이트랑 에레디아는 2026년에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 보여줬던 용병들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여기 앤더슨이 진짜 대놓고 좋은 투수였었습니다. 대놓고 네, 사실 뭐 폰와 네일 뭐 이런 네임드의 자랑함이나 어빈의 폭망이나 이런 걸 가려져서 그렇지 라일리랑 앤더슨도 사실 MLB에서 채갈 수 있는 프로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앤더슨은 전 되게 오래 본 투수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히로시마에서부터 봤던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가 일본에서 걱정됐던 게 내구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안 다치니까 공은 일본에서도 먹혔던 프로필이었단 말이죠. 물론 그때 선발이랑 불펜은 오가긴 했었지만. 근데 앤더슨을 재계약을 제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앤더슨이 갔고 화이트랑 에레디아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재계약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앤더슨 대체로 구해놓은 버하겐만 메디컬 탈락으로 이제 베니지아노로 바뀌었는데 화이트는 제 기억에 시즌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불안했던 것 때문에 바꾸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에레디아도 뭐 그 김원중이나 정혜영 많을 때를 제외하면 조금씩 무뎌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였던 그 포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팀에게나 선수들에게나 본인들 활약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SSG 성적이나 재계약 여부가 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마지막 코인을 받았다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SSG 같은 경우에는 너무 팀 방향성 자체가 너무 명확해요. 이 친구들은 그냥 뭐 그냥 에레디아 계속 데리고 가는 거 보면은 우리는 우승할 의지는 없어요, 사실. 딱히 우승하려는 의지가 보이지는 않아. 근데 애들이 잘해. 맞아요.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대충 4, 5위 하면서 약간 뭐 돈도 청라를 벌고 기다리자. 그리고 청라를 기다리자 이런 마인드 같은데 앤더슨 얘기를 좀 할게요. 앤더슨은 제가 데뷔할 때부터 봤어요. 2017년인가 16년인가 필라델피아에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포심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포심은 제가 봤을 때는 MLB에서도 통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폰사고 앤더슨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MLB 팬 입장에서 전 앤더슨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지금 확 뜬 게 포심도 그렇고 포심은 원래 좋았고 작년 비해서 확 뜬 게 킥체인지가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퍼토리 조정에서도 굉장히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MLB에서 만약에 돈 걸라고 하면 전 폰세보다 앤더슨을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투수였고 그다음에 KBO를 양분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였다. 그래서 이거를 채워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버하겐 데려왔는데 버하겐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근데 이제 버하겐이 파토가 나고 지금 이제 베니지아노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니지아노도 사실 SLG 같은 픽이에요. SLG 같은 픽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툴이 MLB에서는 부족해요. 모든 툴이 MLB에서는 부족하고 근데 이제 이게 커맨드가 잘 됐으면은 사실 살아남을 건덕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MLB도 요즘 92마일, 93마일 선발 나오면 자완이 커맨드가 그래도 60급이다, 뭐 55, 60이다 이러면 어떻게든 써먹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게 커맨드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한국까지 밀려온 케이스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EW 프로필입니다. 이스트 웨스트. 그러니까 싱커, 그다음에 스위퍼, 그다음에 슬라이더 분리도 어느 정도는 됐고요. 근데 그 개개인의 구종 밸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의 구종 밸류는 좋지 않고 아멘그 35에서 이제 이 정도 포심이면 솔직히 데드존에 가까운 포심이긴 합니다. 근데 포심은 많이 던져요. 그게 조금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싱커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레퍼토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매닝보다는 레퍼토리 조정이 좀 된 편이에요. 그래서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 스위퍼 이거 구종 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EW 이스트 웨스트로 던지는 투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네일도 사실 제임스 네일이 MLB를 못 가는 이유도 EW가 요즘 많아요. MLB에는. 근데 KBO에는 그 정도로 던지는 투수가 없어요. 물론 네일의 스위퍼 좋긴 합니다. 네일의 스위퍼는 MLB 기준으로 통하는데 사실상 투피치란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서드가 좋지는 않아요. 커터나 뭐 지금 킥체 던진다고 하는데 킥체도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투심과 스위퍼 하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저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트 웨스트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그래도 지금 환경에서는 이선 선발 역할은 충분히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라도가 있으니까 후라도를 화이트. 화이트가 있으니까 미치 화이트가 있으니까 사실 이제 고점은 거기서 찾고 베니지아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선발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쫓겼는데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친구 데려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버하게 엎어지고 데려온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이거는 화이트가 고점이 좀 터져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한테 1선발을 맡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각도는 하트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폼은 좀 달라요. 네, 하트는 좀 신체를 많이 쓰는 느낌이고 베니지아노는 좀 공 가볍게 던지는 쉽게 가볍게 던지는 느낌인데 사실 이 선수를 광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1선발로 보면은 안 되고요. 화이트가 시즌 막판에 보여줬던 모습으로 가면 사실 SSC 선발진이 지금 김건우가 좀 희망을 보여주긴 했지만 김광현은 갈수록 노쇠하고 있고 문승원, 박종원 솔직히 이제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2선발에 가야 정상적인 선발진이 되는 거고 이 선수가 1선발에 돌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모든 게 무난한데 EW 하나 가지고 지금 좀 뽑은 것 같은데 그래서 SSG 방향성이 보이긴 하거든요. 보이긴 하는데 너무 좀 이게 프로팀이라면 사실 우승을 좀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또 그냥 약간 우리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쌀먹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죠. 약간 3위, 4위, 뭐 4위, 5위 이렇게 하면서 좀 그냥 세워라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안 좋아하는 방향성이긴 합니다. 근데 벤지아도 이런 쪽에 좀 강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리그를 폭격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친구가 솔직히 이 친구가 리그를 폭격을 하면은 약간 KBO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잘못돼 가고 있는 건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뭐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SG랑 KT랑 좀 비슷합니다. 이게 뽑은 그런 경향성 자체가. 네, 그럼 다음 한화 이글스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한화는 2025 시즌에 투수가 정말 대박이 났잖아요. 폰세, 와이스, 그리고 플로리올로 시작해서 리베라토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 외국인 투수들이 너무너무 성공적이었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투수 모두 메이저로 보내면서 재계약을 실패를 했는데요.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한화여서 조금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기아가 우승할 때 용병들이 다쳐도 대체만 제때 해주면 우승할 수 있다를 보여줬다 생각을 하면 하나는 용병이 고점이 어디 터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연히 용병 고점이 터지면 메이저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용병 대박으로 챔피언에 거의 다가갔었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올해 용병이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폰세랑 와이스가 규격 외웠던 것도 맞고요. 그 전까지 하나가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용병을 잘 뽑는 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논란이 꾸준히 있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폰세 와이스급을 기대를 하는 거는 너무 무리고 아마 하나 팬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후임자를 어떻게 터뜨리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델코 선수들 보면은 막 메이저에서 엄청난 커리어를 가진 선수도 아니고요. 뭐 MPB에서 뭔가를 보였던 선수거나 아니면 와이스처럼 사연이 있는 선수들이라기보다는 정석적인 교체를 한 것 같은데 이 선수들도 중요하고 사실 저는 투수보다도 이 타자 페어 게인을 진짜 할 줄은 몰랐는데 이거는 네,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진짜 저도 이제 이런 느낌이 이걸 진짜 하네? 이걸 진짜 한다고?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투수 둘은 솔직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투수 둘은 전 좋아하는 선수들이에요. 윌케리나 오웬 화이트나 오웬 화이트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오웬 화이트나 윌케리나 되게 좋아하는 선수들 중 하나인데 근데 페라자를 여기다 영입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맞아요. 하나가 근데 이게 스택을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시행착오를. 그러니까 뭐 오그레디 뽑고 그다음에 이제 뭐 페라자도 한번 뽑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투수들 막 바리아 LA 에인절스 듀오들 데려오고 바리아하고 막 또 누구였죠?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페냐, 플렉스 페냐. 이런 선수들 데려오고 좀 내공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YG였고 YG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선수 영입 역사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저는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독립리그에 있던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레퍼토리 깎아가지고 지금 프론트 라인업까지 만들어놨잖아요. 이거는 역사에 남을 만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이제 좀 내공이 지금 쌓인 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윌켈이나 오웬이나 저는 오웬 화이트는 진짜 좋게 보고요. 윌켈도 저는 잘 받쳐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페라자가 좀 이상해. 네. 페라자가 그러니까 방향성이 딱 보였어요. 윌켈하고 뭐 오웬 화이트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아 얘네들 그래도 이제 조금 딸리지만 LG나 뭐 삼성에 비해서는 기본 체급이 조금 딸리지만 인정하고 이거 좀 고점 좀 찾으러 가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페라자가 딱 뜨니까 뭐야 이거는 그러니까 기아랑 반대예요. 기아는 데일 떴을 때는 이건 뭐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불펜 3명 영입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했는데 이 친구들은 좋아 그냥 다 무브 좋고 뭐 강백호 데려온 거 뭐 얘네들 진짜 고점 픽으로 가는 거야. 근데 페라자 딱 뜬 거예요. 이게 조금만 밸런스하다. 이 정도로 좀 종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딴 MMA 경력도 없고 사실 뭐가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진짜 순수 궁금증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네, 좀 신기한 유형이고 하나가 이런 픽을 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저는 류현진 에라에서 조금 더 네임드 있는 픽을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MMA 경력이 1,000원 선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심지어 그렇다고 일본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만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느 정도 할지 이 선수가 잘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다 정도로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 선수는 그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포심을 거의 안 던지고 싱커를 패스트볼로 구사하는 선수인데 사실 또 이런 유형 자체도 사실 KBO에 그렇게 많은 유형은 아닌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실 KBO라는 리그 자체가 좀 사실 컨택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삼진을 많이 안 당하려고 노력하는 타자들이 각 팀에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싱커라는 구종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좀 이제 소프트 컨택을 유도해서 좀 뭐 땅볼 유도를 많이 해서 타자들을 잡아내는 역할인데 사실 또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좀 팀의 내야 수비가 또 좋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한화가 또 엄청나게 또 내야 수비가 탄탄하고 외야 수비도 마찬가지고 이제 외야 수비는 사실 좀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죠 올해는. 사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롯데 그 외국인 투수 얘기할 때랑 비슷하게 결국 또 항상 팀의 발목을 잡아왔던 이 내외야 이번엔 특히 외야 수비까지 이거를 얼마나 잘 조정할지도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클래식해요 이 친구. 그러니까 클래식합니다. 이게 요즘 변형 패스트볼 던진다고 하면은 너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뭐 싱커에 커터에 아주 다 들고 있고 스위퍼 들고 있고 아주 뭐 자이로 슬랍 분리를 한다든지 뭐 커터로 뭐 올리든가 내리든가 뭐 이런 거 하는데 이 친구 그냥 간단해요.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 끝이에요. 근데 싱커 밸류가 사실 좋아요. 괜찮습니다. 좋고 근데 제가 이거 회전 효율 같은 거는 지금 뭐 자료가 없어서 못 찾아보는데 그게 좀 변수일 것 같아요. 공인구 때문에. 싱커는 항상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싱커는 공인구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만약에 저점 픽으로 할 거면은 적당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괴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뭐 트리플 A나 메이저에서의 저점 안 통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메이저에서는 안 통하는데 트리플 A에서 통하는 선수들은 변형 패스트볼러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공인구를 타버리면은 사실 이게 진짜 참사가 날 수 있어요.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심하게 난 참사가 아도니스 메디나예요. 메디나가 그렇게 막 나쁜 투수가 아니었어요. 그 트리플 A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싱커 하나가 지금 제거 안 되니까 완전히 뭐 레퍼토리가 망가지더라고요. 이게 유일한 변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율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SSW 받는 싱커면 SW는 안 받을 것 같은데 SSW 받는 싱커면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괜찮습니다. 슬라이더 그냥 무난하고요. 슬라이더 무난하고 그다음에 체인지업이 정통적인 오프 스피드에 가까워요. 정통적인 오프 스피드에 가까운데 이 친구도 구속 차이가 조금 안 나요. 이 친구도 7마일 정도 구속 차이인데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조금 8마일, 9마일까지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에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구사 비중이 좀 적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싱커하고 체인지업 레퍼토리 자체가 그렇게 막 체인지업 밸류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쉽다. 그런데 슬라이더나 체인지업이나 그냥 할 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할 만큼 한다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의 커맨드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투수들 보면은 일단은 싱커가 잡히는 게 먼저고요. 싱커가 만약에 적응이 된다면은 무난하게 2선발, 3선발 할 수 있을 것 같다. 2선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친구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웬 화이트, 페라자 보기 전에 오웬 화이트 얘기 간단하게 해볼까요? 오웬 화이트는요. 이 친구는 스위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위퍼가 좋다는 게 이게 스위퍼도 던지기 꽤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암사이드 보면 19인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9인치, 20인치 정도 나오면은 이거는 진짜 굉장히 좋은 스위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EW긴 한데 이게 스위퍼 하나만으로 뭔가 고점 창출해낼 수 있는 선수라고 봐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도 EW 얘기할 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KBO가 가장 어려워하는 KBO 타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개의 구종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퍼하고 커터. 스위퍼하고 커터가 그리고 이제 무브먼트 분리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점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오웬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공인구 적응에 성공을 하고 던질 수만 있다면 커터와 스위퍼를 좀 던질 수만 있다면 이 친구는 내일을 기대해봐도 저는 괜찮은 친구 같아요. 근데 싱커가 없다. 싱커가 없는 게 좀 큽니다. 싱커가 던지긴 하는데 싱커가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싱커가 있었으면은 그러면 MLB에서 뛰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포심을 던지는데 포심이 인상적이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경쟁에서 밀린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가 잘 되는 거는 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구종 배분 같은 거 보면 잘해요. 스위퍼하고 커터 나눠서 잘 쓰고요. 그다음에 스위퍼 구종 밸류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진짜 하나의 올해 엑스펙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선발 이상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만한 선수인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사실 저도 그 이번에 저희가 오늘 총 거의 19명 정도의 선수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이 오웬 화이트 선수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포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광원님께서 아까도 잘 짚어주셨던 대로 이게 한국 타자들이 아직까지는 스위퍼랑 커터라는 구종에 사실 굉장히 약하거든요. 뭐 좌우 타자 가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패스트볼의 밸류가 떨어지긴 해도 뭐 구속 자체는 그래도 150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투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99년생이면은 이제 한 딱 전성기 정도 나이에 접어들 선수인데 사실 저는 화이트 선수야말로 올해 좀 KBO에서 확실한 게 좀 뭔가를 보여준다면 뭐 금방 다시 메이저리그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올해 가장 성공할 만한 신규 외국인 선수 중에서 그러니까 기존 선수들 말고 신규 외국인 선수 중에서 한 명 뽑으라면 저는 이 선수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할 얘기가 조금 많을 것 같은 네. 다시 돌아온 그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애초에 목표가 메이저 클럽이 아니라 하나 복귀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유튜브 콘텐츠까지 다 챙겨본 것 같더라고요. 왔는데 작년에 협찬 시작한 회사 알아보고 여기가 거기죠? 막 이러는 거 보고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타격은 마이너에서 조금 더 괜찮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사실 이 선수 얘기는 저희가 오늘 할 거는 타격보단 수비죠. 그러니까 수비가 얼마나 늘었을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 페라자를 데려오는 무브 자체는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타격에 그러니까 그 옛날에 빙글의 전성기를 그런 다이너마이트를 재현을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가 지금 중견주스를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리베라토를 사실 재계약을 저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리베라토를 데리고 오고 중견수 용병을 데리고 왔을 때 타격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페라자 수비가 그대로면은 이건 중견수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수비력을 상쇄하는 타격 뭐 기대할 수 있죠. 분명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기사대로 가면 하나가 외야가 이렇게 되면 문현빈 오재원 페라자거나 페라자 문현빈 강백호입니다. 이러면은 네 외야로 공 띄우면 사실상 하나 팬들 일단 손 잡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페라자 무브에서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차라리 썰이 안 샜으면 진작에 중견수를 트레이드로 구해올 수 있었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박혜민을 안 노린 게 왜 그랬지 생각은 조금은 들어요. 근데 만약에 페라자 썰이 늦게 나왔으면 그냥 중견수 트레이드 조금 더 그래도 낮은 입장에서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페라자를 데려와 버리니까 하나가 너무 급한 게 대놓고 보이니까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중견수 주세요라고 제안했을 때
뭐 정우주 내나 황준서 내나 이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썰 중에서 사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럼 안 하죠. 사실 저 같아도 안 하고 그냥 문현빈, 이진영, 오재원 써볼 거는 같은데 이원석도 있고요. 이원석. 근데 좀 걱정입니다. 솔직히 어쨌든 시즌 중에 결국 손해 보면서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요새 자꾸 기사로 문현빈이 수비를 깨우쳤다, 박혜민에게 배우고 깨우쳤다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현빈이 중견수를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이거 수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페라자가 수비가 늘었어야 됩니다. 네, 페라자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가 늘었어야 됩니다. 네. 이건 근데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그냥 무브가 안 맞아요. 그냥 맞아요. 타임라인이. 맞아요. 아니 이 친구들 지금 강백호 영입을 하면서 지금 아마 수비 라인업이 페라자, 문현빈, 강백호인데 이거 수비 어떻게 해요? 아니 순수하게 수비를 못해 그냥. 아니 저 아까 그 저번 방송에서 최현준 막 까고 그랬잖아요. 최현준은 그래도 서 있을 수라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시즌 플랜은 문현빈 중견수로 가져간다는 거는 이거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그래가지고 뭔가 중간에 뭔가 어그러져가지고 데려온 것 같아요. 뭐가 어떤 플랜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박혜민을 산다든지 아니면 배정대를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플랜이 있었는데 그게 어그러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저는 하나 무브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좀 무브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페라자는 좋은 선수예요. 근데 좋죠. 페라자는 2024년은 조금 억가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억가가 있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타격적인 뭐 지표가 조금은 나아졌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 선수고 파워투 자체는 뭐 60, 뭐 여기 리그 와서는 뭐 65, 70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컴파 양끌이가 되는 선수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제 센터가 있는 상태에서 코너 외야서 쓴다면 저는 이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센터에 문제가 있는 하나가 이 친구를 데려가지고 뭘 하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플로리어를 다시 데려가도 저는 그럼 괜찮네. 플로리어 뭐 써봤으니 견적 다 나왔는데 근데 센터로서는 확실한 카드니까 그쵸. 리베라토를 다시 해도 리베라토 조금 뭐 플루크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쓸만하지 이런데 근데 페라자는 보법이 달라요. 이거는 수비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냥 이거는 수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음모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 뒤에 얘기할 왕앤천도 심지어 좋아요. 아 진짜 왕의 그러니까 아커 잘 뽑고 그다음에 그 외국인 선수 투수 잘 뽑아놨는데 지금 하나가 지금 너무 그 트렌드에 안 맞는 게 나오니까 조금 의아한 거죠. 저는. 맞아요. 네, 그럼 이어서 방금 얘기해 주셨던 왕앤청 얘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선수가 왔기 때문에 윌킬도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한국에서 성공하기 쉬운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라쿠텐에서 되게 애지중지 키우던 유망주였어요. 그래서 이 선수를 이적료를 조금 주고 될 공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쿠텐 팬들도 얘를 왜 풀었냐. 그러니까 지금 스탠바이 다 시켜놓고서 얘를 풀어놓으면 어떡하냐. 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선수 지금 현장에서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생각이 드는 게 문동주 불펜도 여기서 나오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동주 불펜 돌리겠다고 자꾸 기사 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는 모르겠는데 김경문 감독 아이디어인지 양상문 코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문동주를 불펜 돌리고 싶어합니다. 근데 왕현청이 만약 선발에 가준다면 엄상백을 불펜 돌리기엔 돈이 아까우니까 엄상백 선발을 쓰고 문동주 불펜을 보내겠다 이런 보관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그런 얘기를 할 배경이 될 정도로 좋은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동주 불펜 가는 게 이 선수 잘못은 아니죠. 잘못은 아닌데 맞아요. 굉장히 좋은 투수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투수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좀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시아 쿼터 중에 선발이 거의 유일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앤청. 맞습니다. 왕앤청은 근데 어떻게 아시아 쿼터로 데려왔지? 약간 이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 선발진이 그 예상대로 돌아간다면요. 하나 선발진 굉장히 세요. 그렇죠. 뭐 문동주를 불펜 돌린다는 그런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은 문동주가 저번 포시에서 너무 한계를 많이 보여줬어요. 이 친구는 풀타임 저번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풀타임이 될 거라는 보장을 저는 못 하겠어요. 이번 포시로 인해서 좀 물음표가 생겼어요. 문동주는 저는 문동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이 리스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시아 쿼터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가능했던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너무 아, 좋고 1, 2, 5 선발 이렇게 딱 채워놓고 그다음에 국내 선발도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진짜 하나도 지금은 조금 처지나 삼성이나 LG에 비해서 조금 처진다는 평이 많지만 충분히 컨텐더 올라갈 수 있는 팀이에요. 외야만 잘 해결하면. 네. 페라전 왜 들어온 건지 나는 모르. 페라자를 기아가 될 것 같으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김호령이 중견수에 있고. 근데 하나가 페라자를 데리고 아니, 오는 건 뭐 센터로 오전 쓰겠다는 건지 아니 이건 모르겠네. 이거는 진짜 역사가 없어가지고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모로. 예.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LG 트윈스 얘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맞춰볼 텐데요. PD님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오스틴과 치리노스, 에르난데스, 토러스트까지 아쉬울 수 있었던 용병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토러스트가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뭐 작년에 오스틴 선수는 뭐 딱히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오스틴 선수한테 제가 항상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에르난데스는 작년 24년도 이제 플레이오프 때 준 플레이오프 때 진짜 불펜으로 나와서 진짜 너무 잘해줘서 그죠. 사실 저는 약간 그것발로 재계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제 그 에르난데스는 막 다저스에서도 막 선발 대체 선발로도 몇 경기 나오긴 했었지만 사실 결국은 불펜 아니면 해봤자 롱릴리프 정도 역할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에르난데스가 시즌 중간에 영입되었고 이제 스프링 캠프부터 몸 선발로 만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이제 시즌 중반에 부상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부상 회복 이후에도 딱히 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국 토러스트 선수를 교체를 했는데 사실 아까 광은님께서도 토러스트 얘기를 중간중간 계속 해주셨지만 사실 저도 토러스트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한 감이 좀 있었습니다. 막 뭐 메이저 경험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사실 너무 너무 좀 좋은 애 쉽게 말해서 그냥 공을 때려넣는 스타일이 너무 보여서 이거 공략을 당하면은 분석이 들어가면 이거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너무 잘해주죠 토러스트가. 진짜 토러스트 덕분에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올 시즌에는 당연히 이제 세 선수 모두 끝까지 함께했던 세 선수 모두 잘 함께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엘리가 KB 오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 쿼터가 무제한이거나 아니면은 여유롭게 뭐 오프너 느낌으로 2, 3이닝 먹어주는 선발을 쓸 수 있는 여유로운 리그 환경이면 괜찮겠지만 KBO는 용병 투수를 2명밖에 쓸 수 없고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에게 많은 이닝을 기대하고 아주 좋은 투수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엘리는 좋은 투수지만 선발을 볼 수 있는 유형이라 저는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애진작의 대체 외국인을 구하고 있다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토러스트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토러스트가 잘할 줄도 몰랐고요. 근데 재계약까지 했죠. 사실 뭐 MLB로 가기에도 MLB 구단 입장에서도 보여주기 좀 짧으니까 조금 더 긴 그 레퍼토리를 보고 데려갈 것 같아서 재계약할 것 같았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킥이 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LG는 지금 선발이 탄탄하죠. 5선발 탄탄하고 거기에 전역자들도 계속 있으니까 뭐 PD님께서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민호도 있고요. 네. 저희 이민호 선수 좋아합니다. 네, 김윤식도 있고. 왜냐면 이민호는 살짝 호불호가 많이 갈려갖고 네.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민호도 있고 김윤식도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여기에 웰스까지 데려왔다. 그냥 LG는 제가 어느 방송에도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항상 부럽고 또 부럽습니다.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운도 좋고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무브긴 했어요. 엘리 그대로 데려간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무브긴 했는데 얘네 좀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면 티노스가 1선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엘리를 좀 뒤로 받쳐주는 이제 2선발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뭐 좀 나가리가 됐죠. 그래서 데려온 게 토러스트인데 토러스트가 대박이 났습니다. 토러스트가 대박이 나와버려가지고 진짜 되는 팀은 다르구나라고 생각은 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건 치니노스가 조금 그 명성에 비해서는 치니노스가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치니노스 원래는 저는 진짜 리그 1선발까지는 아니어도 확실한 1선발까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도 근데 템파베이에서 보여준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슈가 있어요. 체력. 체력 이슈가 있어요. 5이닝 한 2바퀴 돌면은 좀 맞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웠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외국인 선수 구성 잘 해가지고 이렇게 또 3명 다 가져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진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웰스는 양심적으로 데려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우진까지 먹은 것도 웰스까지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웰스는 좀 리그의 좀 공정성을 좀 해치는 그런 아시아 진짜 이거 아닙니다, 진짜. 왕현청 얘기할 때 유일하게 아커 선발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웰스를 생각 안 했네요. 웰스는 되죠. 웰스는 뭐 이미 증명을 했는데. 그렇죠. 네. 애초에 키움에서도 선발 대체로 그렇죠. 영입을 한 거기도 하고 이 웰스 선수 잠깐만 또 얘기해 보면은 이게 저는 사실 작년에 웰스 선수가 뭐 6주 대체 외이기도 했고 사실 저희 LG 상대로 등판을 사실 한 번도 안 했어서 솔직히 저는 웰스 선수가 아시아 쿼터 대상 선수인지조차 몰랐습니다. 호주 출신인 것조차 모르고 그냥 뭐 미국이나 캐나다 출신이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게다가 그런 선수가 저희 팀에 아시아 쿼터로 올 거라고는 더 상상도 못했고 어쨌든 작년 성적 보면 4경기 등판해서 20이닝 뭐 1승 1패 2할에 3.15 정도 기록했는데 사실 아까도 제가 지난 방송 완전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키움에서는 재계약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제 선수가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다시 호주로 돌아갔었는데 어쨌든 개인 물음표 사정. 이 웰스 선수를 이제 지금 LG가 아까도 광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5선발이 사실 지금 작년과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막 좌완 셋업맨으로 만약에 진짜 웰스를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LG 선발진이 굉장히 잘 굴러간다는 거니까 굉장히 그 베스트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롱릴리프나 아니면 가끔씩 뭐 대체 선발로 활용할 일이 많지 않을까 싶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실 뭐 어느 보직을 맡더라도 이제 선발에 송승기나 손주영 선수 정도 제외하면은 지금 불펜에는 좌완 투수가 좀 쓸만한 선수가 그나마 함덕주 선수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또 함덕주 선수는 그리고 좌완이긴 하지만 사실 체인지업을 던지는 역스플릿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웰스가 정통 좌완 셋업맨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송승기나 손주영에 비해서 웰스가 좋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긴 하는데 그래서 더 이제 불펜으로 쓰는 거를 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웰스를 이제 아커로 데려온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좋은 무브였다. 이게 가능만 했다면. 근데 이게 키움 팬들이 굉장히 좀 분통이 좀 터질 것 같긴 합니다. 이 친구가 개인 사정으로도 또 뭐 재계약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정식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아시아 쿼터로 와가지고 20만 달러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이게 좀 분통이 터질 만한 것 같고요. 토러스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커터의 승리예요. 커터의 승리. 그러니까 커터 커맨드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게 커터라는 구종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BO에서도 여전히 지금 공략이 좀 어려운 구종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커맨드까지 갖춰졌고 어느 정도의 구종 밸류가 산출이 되다 보니까 시너지가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대박이 난 케이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 원태인도 이제 커터를 던지잖아요. 커터 성질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에요. 원태인도. 근데 이제 커터 커맨드가 되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좀 포시 보시면 좌타자들 꼼짝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답지라서는 진짜 정답지를 뭔가 좀 하나 찾아내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토러스트도. 근데 토러스트 여전히 불안한 점은 커터 빼고는 그렇게 뭐 개개 밸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포심이 공인구를 받아가지고 또 17인치가 나옵니다. IVB 17인치, 18인치까지 나와가지고 이것도 진짜 호재가 아닌가. 그래서 잘할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토러스트 선수는 이제 저도 사실 좀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 철저한 분석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제 풀시즌 함께하는 선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피치 디자인에 좀 변화를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토러스트 선수 한국 시리즈에서도 보면은 이게 경기 내에서도 본인이 패턴을 조절할 줄 아는 선수란 게 좀 느껴졌거든요. 저는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막 사실 엄청 큰 걱정이 안 되기도 하고 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작년에 함께했던 3명의 외국인 선수가 사실 3명이 동시에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행운인 부분 중에 하나인 거를 잘 알기 때문에 KBO를 오래 본 입장에서 어쨌든 올해도 좋은 활약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토러스트가 성공을 했으니까 타 팀들도 약간 토러스트 같은 유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정답지를 준 걸지 독을 푼 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LG는 뒤에서 라클란 웰스라는 두 쫑쿠를 혼자서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왕앤청이랑
아까 삼성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미야지우라랑 같이 가장 기대되는 와커가 그 둘이에요. 근데 가장 부러운 와커는 웰스입니다. 이미 검증이 끝난 와커라는 것부터 사실 이미 리스크가 없고요. 어디에 갖다 써도 부족함이 없죠. 심지어 LG는 탄탄해서 뭐든 탄탄하기 때문에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어서 맞아요. 진짜 그냥 부럽습니다. LG는 뭐 항상 드래프트 방송이든 뭐 스토브리그 방송이든 언제나 얘기하는데 그냥 부럽고 또 부럽습니다. 네. 근데 좀 초를 치자면 운이 좀 따르긴 했어요. 솔직히 네, 말하면. 맞습니다. 운이 좀 따라가지고 얘가 1선발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는 이 티리노스 밸류가 좀 올라오면서 그거를 기대해야 되는데 LG의 유일한 약점이 제가 봤을 때는 그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없다라는 게 좀 약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토러스트나 티리노스도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뭔가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건강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다. 근데 그래도 뭐 에이스 없어도 1선발부터 5선발까지 다 잘 던지는데 이제 정규에서는 뭐 적수 없죠, 사실. 그렇죠. 제가 LG 팬을 거의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LG가 부럽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은 게 듣는 시기가 올 거라고는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저한테 말해주고 싶네요. 좀만 기다리라고. 네, 이렇게 LG 용병들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순위를 지키려는 팀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팀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KBO 개막. 남은 기간 심심하지 않게 야구 공작소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